뭔가 머릿속에 해야 될 말들은 있는데 왜 무서운 상사 앞에 서면은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 심리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나 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뭐 준비는 했단 말이죠.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발표하려고 무대 앞에 나가면은 긴장이 되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려요.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대로 심는 것, 그것이 저는 논리적 말하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책과3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정리 클래스의 복주환 대표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정리 클래스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았던 유형이 첫 번째로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맞고 너가 틀렸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억울한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화나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말을 못하고 막 울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 말은 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해야 될 말들은 있는데 왜 무서운 상사 앞에 서면은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 심리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나 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뭐 준비는 했단 말이죠.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발표하려고 무대 앞에 나가면은 긴장이 되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려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감정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횡설수설하게 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막 감정도 올라오고 긴장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얻게 되는 불이익이 뭐냐면요, 먼저 오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을 잘 못하게 되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 말을 계속해서 하지 않다 보면은 존재감이 막 점점점 사라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이 삶이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한 삶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 때문에요. 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려면 어떤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하는 이 업무와 일상에 필요한 논리적 말하기는 뭐냐?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요, 이 생각의 그림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대로 심는 거, 제대로 전하는 거, 그것이 저는 논리적 말하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마인드맵 많이 사용해 보세요. 마인드맵 중에서도요, 손으로 그리는 그런 방식도 좋고요,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말, 중심 토픽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인 주요 토픽을 쭉 적은 다음에 세부 내용인 하위 토픽으로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도 그리듯이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의 지도가,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해집니다. 정리하고 말하게 되면은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말하기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랩 기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포인트, 리즌, example, 포인트.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일종의 어떤 논리 구성법이거든요. 주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나 근거를 단 다음에 다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해요. 마인드맵을 사용하세요. 근데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디지털 마인드맵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손 마인드맵보다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해보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리즌이죠. 손 마인드맵은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적잖아요. 그러면 수정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은요, 요리조리 생각을 움직이고 정리하고 정제하고 편집하고 다듬으면서 생각을 고칠 수가 있어요. 또 종이에다가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은 지면의 한겹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마인드맵은 생각을 많이 정리해도 계속해서 생각을
생각의 뎁스를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추천합니다. 다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이 와, 논리적이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 정리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프랩 기법 이런 논리적 말하기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진짜 말을 잘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바로 독서입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컴퓨터를 인간이랑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컴퓨터는요,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인지, 사고, 표현의 순서로 사고와 표현의 과정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고요.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걸로 이젠 데이터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처리는 뭐가 해요? CPU가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계속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공을 시켜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요. 스피커나 모니터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정보와 지식을 먼저 인풋합니다. 그걸 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고예요, 사고. 생각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도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말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스처나 아니면 발음, 발성, 목소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인풋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이 들어가야 좋은 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풋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 평소에 생각이 없으면 인풋으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말 잘하는 거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변에 책 많이 안 읽은 사람인데 말 잘하는 사람 본 적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는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유럽 여행 간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는 그 유럽 여행을 자전거 타고 갔던 그 얘기, 바나나를 막 팔아가지고 돈을 막 벌고 유럽 여행 갔던 그 얘기 얼마나 재밌는지 책을 보지 않아도 그 친구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또 두 번째는 자신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 자신만의 어떤 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말이 또 재밌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관점이 막 새롭고 그 특이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되게 재밌고요. 또 평소에 일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자신의 어떤 경험, 관점, 그리고 관계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일기 많이 쓰시다가 에세이 작가로 대박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론만 듣다 보면 그럼 나 책 안 읽고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책을 이런 분들일수록 읽으면 날개를 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은요, 어떤 주제에 대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나의 경험 속에, 나의 말하기 속에 이제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경험 하나를 말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말과 글은요, 내 경험 그리고 내 관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쭉 가되, 여기에 책이라는 다양한 어떤 소재의 이야기들, 빅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요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맛있는 말이 됩니다. 최고급 셰프의 요리처럼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한때 수백 수천 권의 책을 막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읽고 정리를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읽기만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말을 할 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A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C라는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잘하려면 책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말을 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하기의 근거를 책으로 가지고 올 거냐,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목적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통에 관련된 주제로 강연이나 아니면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 소통과 관련된 나의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적으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어를 뭐 개조식이든 아니면 마인드맵이든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고 어떤 근거 자료들을 붙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관련된 책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뭐 심리학 관점에서, 어떤 건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노하우 관점에서, 어떤 개론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 있겠죠. 그런 근거들을 수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내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은 이게 내 생각에 살이 이렇게 막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는 방식도 있고요. 인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책 읽기. 두 번째는 책 한 권을요, 요약을 해서 누군가한테 정리하고 전달하고 싶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읽는 방법이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핵심 파악 독서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핵심 파악 독서법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책을 보실 때 보통 핵심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 하세요. 근데 핵심 파악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책을 볼 때 표지를 먼저 봐요. 두 번째는 저자 소개를 봅니다. 세 번째는 뭘 봐요? 서문이 나오거든요. 서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요. 핵심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내용부터 다짜고짜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서점에 가요. 핵심이 어딨냐 그러면은 핵심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이 표지에 있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결국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핵심 키워드예요. 생각정리 독서법이라는 거죠. 생각정리 독서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뭔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부제예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은 책을 잘 읽는 방법, 생각을 잘 정리하는 방법,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제 밑에 또 카피라이팅 되어 있는 띠지가 있어요. 여기도 잘 보시면은 책 제목과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독서로 인풋하고 생각 정리로 아웃풋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표지 안에 카피라이팅, 이 문구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이 대략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랑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다짜고짜 글부터 읽는 거랑 이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생각의 틀을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서 만들어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저자 소개를 봐야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저자 소개를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자 소개를 왜 봐야 되냐면 저자 소개에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책을 쓰기까지의 이력이나 경력 이런 신뢰도 그리고 난이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하나의 어떤 주제를요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다 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이 책 안에는요 여러 심리학적 실험들 연구 결과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책이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10년 동안 경험했던 노하우가 담긴 책이에요. 그분들은 막 경험담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경험담 위주의 에피소드 중심의 책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보면은 이 책에 대한 힌트를 또 얻겠죠.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서문입니다. 서문은 뭐냐면은 이 책의 기획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장, 의도, 주제 이런 내용들이 이 서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읽은 다음에 목차를 딱 펼쳐보면은 그 다음부터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구나. 1장에는 파트 1에는 책 읽기의 시작. 아까 전에 책을 읽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의 시작. 읽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책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복주한 저자가 담았군. 이렇게 봐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나에게 좋은 책을 찾는 방법. 이제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좋은 책은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 파트 3, 파트 4에서는 책 내용 정리법과 내 생각 정리법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얘기들이 파트 3, 4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파트 5에서는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라고 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성장했던 내용, 경험담이 나를 성장시키는 이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트 5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 때 이렇게 제목과 표지와 저자와 서문과 목차와 이 연관성을 보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책 내용을 딱 읽어요. 그러면은 저자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답을 적었군 이러면서 내용이 쏙쏙쏙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핵심 파악 독서법이에요. 그럼 이 핵심 파악 독서법이 있으면 뭐가 좋냐라는 거죠. 일단 머릿속에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도 잘 돼요. 근데 말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이었죠? 한 권의 책을 잘 요약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책을 읽나요? 핵심 파악 독서법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10분, 5분, 3분, 1분 말 한번 해보세요. 이 책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 저한테 1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방금 제가 봤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은 생각정리 독서법입니다. 부제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독서로 인풋하고 생각 정리로 아웃풋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복주환 대표인데요. 이 복 대표는 설명을 하고 이 책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런 책이고 목차는 무엇이고 이걸 보고 느낀 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방금 제가 봤던 그 순서대로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핵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전달하는 거랑 내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건 다른
다른 거예요. 책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책 보고요. 재밌었어요. 이 책 중에요. 여백독서법 그거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아니죠. 내가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인 거죠. 자, 만약에 3분, 5분, 10분 이렇게 늘어간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내 생각을 조금씩 보태면서 살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정리 독서법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을 너무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책을 딱 펼쳤거든요. 어떤 저자일까 봤더니 복주한 저자인데요. 생각정리 한 분야로 10년 이상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있다니 신뢰가 갔고 그의 독서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 저자의 이력과 또 자신의 생각, 서문에 있는 이 핵심 포인트와 자신의 생각, 그리고 목차에 있는 큰 뼈대와 자신의 생각, 내용에 있는 중심 내용과 인상 깊었던 그 부분과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 보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핵심 내용도 놓치지 않고 내 생각까지 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잘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 책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목 이야기하시고 표지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책을 만든 사람 기억하시고, 서문, 목차, 내용, 그 다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한다. 이걸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핵심 내용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독서를 하면은 인생이 정말 바뀔까?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 독서 덕분에 제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노력하는 삶으로 이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캐럴 드웩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40년 동안 인간의 성장의 비밀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성장의 비밀이 뭐였냐면은 바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마인드셋이 다르다였습니다. 그 마인드셋이라는 건 마음가짐,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셋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래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고정 마인드셋은 난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해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은 한번 노력해보자. 지금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셋인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뀌어 나가는 경험을 아주 많이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책을 보면은 이 책 안에 이 문제 해결책이 있었고, 또 말을 잘하고 싶을 때 책을 보면은 다양한 좋은 소재들이 있고 저자들의 다양한 좋은 논리 패턴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말을 또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책을 보면은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삶을 살아야 또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좀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은 좋은 책 많이 읽으셔서 좋은 말하기 하셔서 선한 영향력 많이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